안녕하세요. 근이현이의 근입니다. 자, 오늘 캠핑 개론 영상 주제는 저희 구독자 김장천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GSP 시동 배터리와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김장천님께서 본인도 같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GSP 시동 배터리와 무시동 히터에 대한 그 사용 후기를 좀 영상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장천님의 요청에 따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그 GSP 시동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GSP 시동 배터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GSP 시동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와 달리 시동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차량의 전기를 보급해서 인버터와 연결해서 220V도 쓸 수 있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 그런 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GSP 시동 배터리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제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옛날에는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직류와 교류를 같이 썼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자동차가 직류를 거의 쓰지 않아요. DC 12V만 쓰기 때문에 지금은 제너레이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얼터네이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얼터네이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배터리도 충전하고 자동차의 전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조금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얼터네이터에서 약 14V 정도의 전류가 생산이 돼야만이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GSP 시동 배터리가 자체 충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14V 이하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GSP 시동 배터리가 마치 차량의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계속해서 배터리의 전류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GSP 시동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기가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방전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요. 이 방전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무려 3%까지 계속해서 다운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제가 이제 대리점에 가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하이브리드의 특성이 약간의 좀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GSP 시동 배터리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 보통 라이트를 켜고 낮에도 운행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불편한 점들을 아마 감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SP 시동 배터리를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사용하다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SP 시동 배터리의 장점은 뭐 주행 충전기 같은 것을 달지 않고 인버터 같은 것만 활용을 해서 220V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자동차의 시동도 배터리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조금 주의를 요하실 필요가 있어요. GSP 시동 배터리에 비교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안전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GSP 시동 배터리가 사실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에 비해서 GSP 시동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GSP 시동 배터리는 엔진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거기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차에서도 쓸 수 있고 쉘터에도 쓸 수 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장단점은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라는 것을 달아야 되고, 똑같이 인버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요즘에는 뭐 인산철 배터리도 올인원 제품이 나와 있어서 편하게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GSP 시동 배터리는 사용이 편한 점도 있지만 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 하이브리드도 그 주행 충전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은 잘 장착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점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문의해 보시려면 그 유니테크 경기지사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 보셔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제가 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잘 사용을 했어요. 보통 이제 독일제 제품인 에버스페커하고 그 다음에 메바스토가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이제 메바스토나 에버스페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검증이 많이 된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에버스페커나 뭐 메바스토나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국산 그 저가의 무시동 히터와 그 다음에 메리평 무시동 히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차박을 오랫동안 하거나 캠핑을 오랫동안 즐기실 분 같으면 메리평 무시동 히터를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산 그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좀 그 조잡하고 그리고 약간의 큰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메리평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연료통을 또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한 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독일산 메리평을 딱 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비싼 돈을 좀 투자를 해서 독일산 메리평 무시동 히터를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AS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저가형 그 무시동 중국산 무시동 히터라 하더라도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 사실 AS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또 구입을 해서 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불편한 그 절차가 오히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캠핑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메리평 무시동 히터는 뭐 1년 또는 2년 정도 AS가 되기 때문에 뭐 고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뭐 아직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국내에서 또 AS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저는 중국산 저가형의 무시동 히터보다는 메리평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산은 디젤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휘발유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국내 차량이 이제 휘발유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휘발유용이기 때문에 휘발유용이 나오는 독일산 제품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그 가격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무시동 히터를 쭉 사용을 해보고 제 제품이 이제 에버스페커이고 그 독일산 제품 메바스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메바스토를 장착하시는 그 유니테크 그 경기지사 사장님에게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메바스토나 에버스페커는 온도 설정을 하게 되고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 그 온도가 설정될 때까지는 자기가 자동으로 풍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강철에는 굉장히 강한 그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풍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적정 온도, 세팅한 온도에 올라오게 되면 또 무시동 히터는 자동적으로 바람이 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 온도까지 올라올 때 그 송풍량의 세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의 세기의 송풍량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운 것보다는 뭐 바람이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 제가 GSP 시동 배터리와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를 사용해 본 그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전기만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GSP 시동 배터리를 장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지에서 캠핑을 하고 인버터를 돌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기요품을 쓰고 그러시려면 아무래도 그냥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무시동 히터도 그러한 그 관점에서 일반 인산철 배터리와 무시동 히터와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인산철 배터리가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주행 충전기를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문의 주신 GSP 시동 배터리와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사용 후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그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캠핑 결혼 GSP 시동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 결론적으로는 GSP 시동 배터리와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